앞으로의 전국은 윤이 이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재구속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래 이제 뭐 명태균 파일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윤석열이 재구속돼야 될 범죄가 많으니까 시기의 문제지 반드시 구속은 됩니다.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구속은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실무장의 태도를 보면 그게 구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주 이제 헌재 일정이 주목이 되는데요. 이제 바라고 전망하기로는 헌재에서 그 파면 결정을 다음 주 초에 늦어도 화요일까지 그거를 결정을 내려서 파면을 해서 윤석열을 이제 대통령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벌이고 확대하면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 재구속을 통해서 다시 신병을 확보할 그런 상황은 있다. 그리고 재구속이 진행될 때는 그때는 이미 이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뭐 한남동 관저에서의 대치 같은 뭐 경호처의 방해 같은 그런 상황은 없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를 뭐 안심하시라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민주당은 특검을 더 확실하게 이제 추진하고, 최상목이도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시간 끄는 문제, 또 뭐 거부권 행사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제고를 해야 될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을 이게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헌재 일정은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훨씬 더 경각심을 갖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빠른 파면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분위기는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대선 과정에서는 앞으로 극우가 득세를 할 겁니다. 극우는 지금 본인들 때문에 본인들이 투쟁한 결과로 윤석열의 석방이라는 이 결과, 그 낭보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기고만장해져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기존에 이제 극우에 장악돼 있던 국힘의 모습이 이제 변동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국힘은 계속 이제 극우가 이끄는 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이제 가장 수혜를 입는 사람은 김문수 씨가 될 것이고, 김문수 씨는 이제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길에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뭐 뻔히 그 윤석열의 체포 및 수거 대상이었던 한동훈이는 완전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불리한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국힘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석방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나 걱정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이런 꼴들을 막 보시니까 이 탄핵 절차에서 파면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런 걱정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헌법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관들이 자기 판단을 사실상 많이 얘기를 했고요. 특히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이제 정영식, 김영두, 조한창, 하나 더 하자면 이제 김복형 재판관까지 두고 보면은 정영식, 김영두는 여러 차례 증인신문 과정이나 그 윤석열에 대한 지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파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결정문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한창, 김복형 같은 경우에도 별달리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한테 유리한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한다거나 증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파면 청구를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지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던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파면 결론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 또 그거에 따른 의견 대립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파면 사유를 어떤 거를 더 쓰고 어떤 걸 덜 쓸 것이냐, 어떤 점을 좀 더 확실히 할 것이냐라는 점을 가지고 일종의 보충 의견에 관한 의논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정상이고요. 현재가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엎어보려고 해도 이거는 구속 취소되는 상황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거라서, 뭐 이제 숱하게 많이 찾아보시기도 하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속 취소는 순전히 지금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굉장히 윤석열을 위한 이례적이고 아주 편의적인 인권 친화적 지금 결정을 한 거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검사 하나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제자리를 찾아서 잘 될 수만 있다면 검찰을 폐지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꼭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상황을 보니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제 검찰은 완전히 망했고 실제로 자기 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 시간으로 해야 되지 않고 날짜로 해야 돼서 수감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분들한테 이거를 지금 적용하지 않고 즉시항고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법원이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하겠다고 지금 하급심에서 판단을 했다면, 상급심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무조건 다 시간 계산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 시간 계산을 하려면은 지금의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건지를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해 줬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포기해버렸으니까 검찰은 스스로 지금 불법감금만 사실 인정한 거고요. 그러면 그간에 다른 사람들은 불법감금 한 게 없는지 이거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시간에 뭐 1분이라도 착오가 있는 사람들은 다 석방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구속을 취소하고. 지금 신무정의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이 위헌적인 상황, 위헌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위헌적인 상황에 방치해 두고 지들의 두목이었던 윤석열이는 인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위헌적인 상황에 놓이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로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하지 않을 거라면 다 사퇴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즉시항고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법원이 여러 가지 공방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건 판결이라고 하고요. 중간중간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 판단하면서 이제 결정을 중간중간에 하죠. 그리고 완벽하게 실체에 들어가지 않고 임시적인 처분을 할 때도 결정을 하고,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하는 건데, 즉시항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기존의 진해 검찰의 입장도 지금 부정한 거예요. 국회 속기록을 우리 차성환 교수가 찾아가지고 올려둔 걸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21대 20대 국회에서 이미 이 즉시항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유연성이 있는 것인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민정수석으로 있는 과거 신무정의의 직속상관이었던 김주현이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었어요. 그때 법무부 차관으로서 이거는 수사 중에 신병헌법 문제와 관련해서 그 구속집행 정지는 단순히 병원을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상을 치르고 온다거나 하는 문제지만, 구속 취소는 지금 그 이후에 소재가
어디로 도망가 버려가지고 소재를 찾을 수가 없다거나 뭐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잠적해 버린다거나 하는 일들을 대비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국회에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즉시항고 제도가 분명히 살아있는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여러 번 그러니까 일종의 판단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입법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간의 법원과 검찰의 공통된 실무 관행이 이거를 날짜로 계산해가지고 구속일수를 산정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법원의 결정은 반드시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었지, 그게 그대로 뭐 인권 친화적인 내용이라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불법 감금이 이루어졌다면 그간에 빨리 결정하지 않고 한 달 가까이인가요? 시간을 끌었던 법원은 그러면 불법 감금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 얘기처럼 그 시간 계산을 통해서 그 구속일수를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였다면 그거를 왜 그렇게 미루고, 그러면 윤석열이는 지금 본인 말로 52일인가 뭐 수감되다 나왔다고 하죠. 왜 그 시간 동안 불법 감금 상태에 있었어야 하느냐. 그건 또 법원의 책임이거든요. 분명히 따져보면.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검찰이 이거를 즉시항고를 안 하고 바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석방주의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급심 판사들의 그냥 좁은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절차적으로 미리 받아놓으면 자기들이 부담을 덜고 그 내란죄의 실체에만 집중해가지고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색상물림들의 한계죠. 본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이래야 하는 것인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거라서 너무너무 황당한 상황이고, 중간에 지금 제가 내일 내려가기로 되어 있는 진해에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매불쇼에 내일 출연한다 그랬나요?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매불쇼는 원래 토요일을 방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에 출연하는 거니까 내일 진해에서 뵐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여하튼 법원과 검찰의 그 명확한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어떻게 감당할 건지를 본인들 스스로 지금 이제 판단하고 그 불법 감금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뭐 그리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여타의 지금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계산에 대해서도 명확히 다시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그 후배 검사들의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검찰이 아무리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싶어도 지금 이번 행태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었다는 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즉시항고를 안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더더욱 검찰 스스로 분개해야 될 일이고, 결정적으로 지들이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 혹은 과거에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그래서 법원이 이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구속을 취소했다면 과연 대검이 저렇게 장시간 회의를 하고 그 결과로 석방주의를 하는 결론을 내렸겠느냐. 누가 봐도 그렇게 했으면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아마 그 결정 나오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대변인이 즉각 반박 선명을 내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즉시항고를 했을 거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더욱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황당한 일이 생겼는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서 비춰보자면 더더욱 지금 다른 구속돼 있는 피고인 피의자와 윤석열의 경우가 왜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그 명확한 입장을 법원이 내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내놓을 수 없다면 지금 다시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석방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어제 그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슬픈 일은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의 어떤 인권 진전에 관한 획기적인 판례들은 다 사회적 약자가 저지른 어떤 범죄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인권을 대상으로 혹은 뭐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대상으로 이런 저런 점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가 확립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양승태 때도 그렇고 윤석열 때도 그렇고 정말로 이런 어떤 특권층에 있으면서 법 위에 군림하던 자들이 여전히 사법절차, 형사사법절차 속에서도 특권을 인정받고 아주 그 타이트한 법 해석 속에서 계속 법꾸라지 같은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살아남는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봐야 한다는 게 너무나 짜증나고 지금 그 열받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간에 그 법조인들한테 그 생각하고 배려하셨던 지나친 그 존중이나 호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시험 성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낯이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번에 유감없이 보셨으니까 진짜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뜻을 다져야 하는 것인지 그 민주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분명히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이제 남아있는 사회적 역사적 과제는 이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발본색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지금 이제 딱 그 확정이 돼버리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번에 치러질 대선을 통해서 유일하고 명백한 구도, 유일하고 명백한 쟁점으로 지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거는 오히려 민주진보 세력의 그 승리에 조금 더 나은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요. 그간에 다른 얘기들 뭐 개헌 얘기네 무슨 연대 얘기네 이런 얘기를 펼치셨던 분들은 이제는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연대의 필요성 또 협력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연대의 협력의 방향이 정말로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이 내란 세력의 진압, 이 친위 쿠데타가 법적으로 정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확실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이번에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봤으니까 그런 점들을 어떻게 힘을 합쳐서 확실하게 지금 이 시간을 끝내고 국민들께 민주주의의 시간을 다시 찾아드릴 수 있을지 또 함께 그걸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 외에 나머지 얘기들이 이제 다 현실에서 괴리된 사치스러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어떤 법원의 이 아주 그 좁은 시야 속에서 벌어지는 이 황당하고 일종의 불평등한 결심을 해가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검찰이 여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성보다 본인들의 특히 총장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향후에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다 이거를 제대로 손봐서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더 깊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억지스러운 행동을 하고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는지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번 상황이 너무나 더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 건데요. 윤석열 본인이 이런 식으로 풀려날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장담하건대.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가서 집에서 이제 술 먹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이제 틀림없이 만들어낼 텐데 그거는 좀 차분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 광장에서의 외침이 이제 더더욱 커져야 되고 이게 끝나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피곤해지신다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권자로서의 의지를 더 확실히 다질 수 있다는 점은 그래도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